현직 조혜진 국회의원이 김해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를 선거레이더를 통해 짚어봅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김해시와 김해세계대학, 지역 상공계가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중에서 순국한 주기철 목사의 생가가 고향 진해에 복원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들을 알아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직 조혜진 국회의원이 김해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이곳은 경남에서도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변수가 있을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에서 거창, 함양, 산청, 합천 다음으로 선거구가 큰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 밀양, 창녕과 함안, 의령, 합천으로 나눠져 있던 선거구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개편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이 선거구는 줄곧 보수 성향의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당시 미래통합당 현직 조혜진 의원이 68%를 득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중 40% 이상이 밀양 시민. 그렇다 보니 대체로 밀양을 기반으로 둔 후보가 당선되어 왔고 다른 세 지역에선 예산과 정책 지원 부분에서 소홀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선 도전 의지를 밝혀오던 조혜진 의원이 김해시을로 선거구를 바꾸면서 선거구는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선거구인 만큼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6일 오전 9시 기준 이 선거구에는 모두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녕 출신의 우서영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이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모두 밀양 출신으로 박상웅, 박용호, 박일호, 유진아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구가 넓은 만큼 지역 현안도 다양합니다. 밀양은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기업 유치, 의령은 교통망 확장, 함안은 가야 문화를 이용한 관광산업, 창녕은 부곡온천 활성화 등. 하지만 공통과제도 있습니다. 이 선거구는 모두 소멸 위기 지역으로 이를 극복할 해결책 제시는 후보들에게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김해시와 김해세계대학, 그리고 지역 상공계가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시 인재육성지원소 한경용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올해 글로컬 대학 도전을 위해서 김해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렇게 협업에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최근 저출생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사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요즘 화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지정 사업이 대학과 지역의 동방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김해시와 인제대학교는 2024년 글로컬 대학 지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지정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청년들이 우리 김해를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김해시는 인제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함께 지방 소멸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역과 대학이 동방 선장하는 사회로 거듭나도록 글로컬 대학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컬 대학은 핵심 사업을 준비하게 되는데 김해는 어떤 특징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김해 글로컬 대학의 핵심은 올시티 캠퍼스 계획입니다. 이것은 캠퍼스를 대학 공간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어서 지역 내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허브 캠퍼스, 거점 캠퍼스, 현장 캠퍼스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와 인제대, 가야대, 김해대 3개 대학과 상공회의소 등 참여기관이 공동 출연한 김해 인재 양성 재단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와 김해 전략산업인 의생명과 스마트 물류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재도전을 위해 얼마 전 허브 캠퍼스도 문을 열었죠. 이곳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허브 캠퍼스는 우리 시와 인제대학교가 추진하는 올시티 캠퍼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 캠퍼스입니다. 허브 캠퍼스에서는 지역 대학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공유대학 운영과 시민 평생 교육과정 운영 등 공용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열린 소통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네, 준비가 한창일 텐데요. 끝으로 지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올해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기 위해 김해시에서는 모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김해시와 인제대학교 등 모든 구성원들이 글로컬 대학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은 대학을 책임지는 도시, 도시를 책임지는 대학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공통의 목표를 갖고 동방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해 우리 시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인재육성지원소 한경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참여했던 A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미선정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 제1행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창원시가 A업체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내린 우선협상 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창원시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창원시는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6일 오후 1시 30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정비 공장 내 도장 부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 중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중에서 순국한 소양 주기철 목사를 아십니까? 존경받는 종교인이자 3.1 만세운동에도 참여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한데요. 주 목사의 고향인 창원에서는 그의 독립운동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출신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진해 웅천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1944년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앞선 1919년에는 3.1 만세운동을 벌이다 헌병대에 붙잡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1963년 주 목사의 독립운동 업적을 인정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는 독립운동가보다 목사로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되게 억눌렸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시고 신앙을 지키시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존경스러우셨던. 고향 창원에서는 주 목사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9년 전 문을 연 기념관 옆에 생가를 복원해 전시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새로 지은 생가 전시관에는 기존 기념관과 달리 독립운동 활동을 재현한 전시물이 설치됐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주기철 목사의
송관 정신의 대세 기자는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지어지니까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생각적인 시각을 같이 보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목사님 개인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다. 존경받는 목사로서의 삶에 가려졌던 독립운동가 주기철의 삶. 생가 복원을 시작으로 항일운동 정신도 함께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겨울철 즐기기 좋은 지역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는 해운대 동백섬으로 가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새빨갛고 탐스러운 꽃망울이 고개를 내밀고 시민들을 반깁니다. 겨울 추위를 뚫고 피어난 동백꽃입니다. 15만여 제곱미터 동백섬 곳곳에 자리 잡은 동백나무는 26종 2만 천여 그루. 오는 3월까지 꽃이 피어나 동백섬 산책로를 붉게 물들일 예정입니다. 동백꽃에 더해 걷는 내내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지는 절경도 동백섬의 볼거리입니다. 광안대교와 누리마루,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의 명소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산책 명소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동백섬. 가족, 친구들과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카메라를 꺼내 들고 추억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앞에 숙소 잡고 누나가 좋은 산책코스 있다고 해서 한 바퀴 지금 둘러보러 왔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일단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부산은 최근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지만 기온은 최대 18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할 전망입니다. 이후 기압골이 한 차례 더 통과하면서 20일부터 21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17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20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다가 이후 평년과 비슷해지며 기온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다시 평년 수준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장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16일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는 오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오견미 전 강서경찰청장 등이 이 대표 피습 당시 증거를 인멸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직후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건 범행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직후 용의자를 검거했고 증거물도 충분히 확보해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진해 군항제 개최 일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창원시는 평년보다 빨라진 벚꽃 개화 시기를 반영해 올해 진해 군항제를 3월 22일에 개막해 4월 1일까지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2년 군항제 역사상 가장 빠른 개막일로 지난해에는 3월 24일 개막했습니다. 산림청과 기상청은 올해 벚꽃은 제주에서 3월 20일 개화해 울산과 부산에서는 3월 24일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산 통도사의 봄을 알리는 홍매화 자장매가 만개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통도사는 사진을 통해 따뜻한 날씨에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자장매 소식을 전했습니다. 통도사 자장매는 수령 370여 년 된 노것으로 한반도에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전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신라시대 때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에게 따왔으며 통도사 영강 옆 볕이 잘 드는 곳에 있어 개화가 이른 편입니다. 통도사는 비가 없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면 다음 주까지 만개한 자장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